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군역이 하나 남았어요. 이제 군역 중심으로 갈 건데, 군역이 하나 남았는데, 자, 어느 집에 예를 듭시다. 자, 40세 가장이 있어요. 40세. 그리고 옛날엔 장가 빨리 갔죠. 그래갖고 20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독자다 보니까 장가를 더 일찍 보냈어. 그래갖고 3살짜리, 1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이 40살 아버지 위에가 65세 아버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위에가 90세. 어우, 할아버님 장수하셨어. 살아계십니다. 5대가 사는 집에 장난이 아니죠. 자, 근데 그 아버지 110세. 이분은 물론 돌아가셨죠. 이런 집이 있다고 칩시다. 자, 신분 일반 상민입니다. 그 다음이 직업 농업입니다. 그 다음이 여자는 다 뺐어요. 왜 남녀차별?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남녀차별이 아니라 여성들한테는 무엇이 없었다? 군역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다 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집에서 군포로 내야 될 양은 몇 인분 몇 필일까요? 군포 징수제 이유라면. 자, 일반적으로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16세부터 60세까지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몇 명? 2명. 그리고 1인당 몇 필씩? 2필씩. 그러니까 몇 필? 2 곱하기 2는 4. 그래갖고 4필 내면 끝나는 집이에요. 그래갖고 4필을 딱 준비해 놨는데 어느 날 드디어 세금 고지서 왔는데 기절하죠. 왜? 돌아가셨던 이분이 살아오셨어요. 살아오셨는데 110세는 의미가 없으니까 나이가 55세로 나이가 반땅 돼갖고 살아오신 거예요. 어이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55세 아들이 90세일 리가 없죠. 그래갖고 이분 나이도 바뀝니다. 몇 세로? 50세로. 아버지하고 아들 나이 차이가요, 5살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래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집안 내력이래요. 어떻게? 45세, 40세. 아버지가 5살이, 할아버지가 10살이, 증조할아버지가 15살 위에요. 동네에서 형제관계로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만 정상적으로 20살이야. 자, 그랬는데 어떻게 얘가 조상님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16세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환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몇 인분이 됐습니까? 1, 2, 3, 4, 5, 6, 7. 7 곱하기 2는 몇 필? 14필.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무엇?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걸 백골징포라고 얘기를 해요. 백골징포. 백골징포라고 합니다. 죽은 해골한테 무엇을? 군포를 징수하는 거예요. 환장하죠.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라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는 걸 바로 뭐냐? 황구첨정이라고요. 황구첨정. 황구는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를 군정에 첨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영조 때 이건 잘못됐다. 그래갖고 바꿔라 해갖고 바꾼 것이 바로 무슨 법이 되면 균역법이라는 게 돼요. 균역법. 영조 때 바꿨죠. 자, 균역법은 뭐냐? 1년에 2필씩 내던 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갖고 줄여주라. 그래갖고 몇 필을 내게 합니까? 한 필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1년에 한 필로. 자, 1년에 한 필만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절반이 되는 거예요. 반. 세금량이. 자,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대동법이 꽤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은 농민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국가 수입은 늘어난 거죠. 근데 조선 후기는요, 분명히 뭐가 무너진 상태였어? 국가 재정 자체가 박살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농민 부담을 줄여주는 건 좋지만 문제는 국가의 수입도 왕창 줄어든다라는 문제점이 생겼죠. 대동법과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무엇을 하냐면 선무군관포. 선무군관포라는 건 바로 누구냐? 일부 사학류층이 있습니다. 그동안 군포를 내지 않았던 일부 사학류층에게 한 필을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선무군관포가 뭐길래 그걸 부담하느냐? 간단합니다. 원래 벼슬에 못 나간 양반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족보에 아무 벼슬도 안 써지는 거. 자기 묘 비석에 정말로 유인 누구 유인은 그냥 유학자 공부만 하다 뒤졌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걸 딱 판 겁니다. 국가에서. 야, 선무군관 벼슬 죽이잖아. 자, 근데 이 선무군관이 벼슬 이름은 죽이는데 솔직히 뭐 힘은 없어. 그 대신 무엇? 네 비석에다가 선무군관 누구 족보에다가 선무군관 벼슬하시 누구 야,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가. 대신 이거는 봉급도 없고 힘도 없고 니네가 오히려 한 필 내야 돼. 근데도 일부 상류층은 이걸 사옵니다. 선무군관이라 벼슬을. 그래갖고 한 필씩을 더 거두었다. 이게 바로 선무군관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결작이라는 게 있어요. 결작. 결작은 1결당 2두의 세금을 내게 합니다. 1결당 2두.
1결당 2두라면 여러분들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주라고 그랬죠? 자, 지주고 청결 가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분들 완벽한 퍼펙트한 소장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빵결 가졌으니까 2두씩 내보자 빵두. 여러분들은 청결 가졌으니까 몇 두 더 내? 2,000두 더 내야 되죠. 그렇다면 이것도 또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야? 땅 가진 사람한테만 부과하죠. 여러분들 질문하겠지만 땅에다 부과하는 세금 무슨 세? 전세. 기억하시죠? 땅에다 부과하는 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군역 전체를 전세로 바꾼 건 아니야. 왜 아니냐? 한 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군역의 일부를 무엇화시켰다? 전세화시켰다. 군역의 일부를 전세화시킨 게 바로 결작2두입니다. 군역의 일부를 전세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도 또 수입이 모자랍니다. 이걸로도 모자라고 무엇을 하게 되냐? 여기 혹시 자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 전주 이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주 이씨. 자, 손 드신 분들 아니면 부모님의 전주 이씨가 있으자. 여러분들 부모님도 상상해 보시고 딱 친척들도 상상해 보고요. 전주 이씨가 있다 딱 봤을 때 여러분들 거울 한번 딱 보십시오. 여러분들 고귀한 핏줄입니다. 고귀한 핏줄. 왜? 조선 왕조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울 딱 보니까 왕손의 기계가, 왕손의 품위가, 왕손의 품격이 보입니까? 안 보이실 거요? 별로 안 보이실 거예요. 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원래 뭐가 있었냐면 어장세, 그 다음에 선박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세라는 게 있었어요. 염세, 소금세야. 자, 이게 있었는데 이거는 다 바닷가에서 거두는 세금인데, 자, 어장세는 바닷가 어부들한테, 선박세는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염세는 소금. 자, 근데 이거는 원래 왕실한테 줬던 세금이에요. 왕족들한테. 야, 너희들 이 돈, 이 세금 받아가서 너희들 뭐 해라? 품위 유지하고 살아라. 품위 유지부로 지급을 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균역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영조 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국가의 세금 수입이 너무 줄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급하니까 야야야야야 몰라 니네 품위 유지는 알아서 해. 이거 이제 국가에서 가져간다 했고 국가에서 국가 세금으로 돌려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품위 유지비가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화내시지 마시고요. 저도 가끔 제 안몸 희생해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답니다. 이게 바로 균역법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내용 이해가 되셨어요? 질문 이제 몇 가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갔냐? 첫 번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농민들의 부담을 늘려줬다, 줄여줬다. 줄여줬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줄여줬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다른 거 아니죠? 전세화를 통해서 줄여줬어요. 왜? 영정법은 원래가 전세였으니까, 토지세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자, 대동법은 어떻게 됩니까? 호구세였던 걸 전세화시켰다. 그래갖고 땅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부담하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균역법에서도 결작이라는 게 있어갖고 일부 전세화시켜서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땅 없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애썼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갖고 농민 부담이 줄었다. 헌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한국사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느냐? 솔직히 말하죠, 여러분들. 자, 영정법은요, 지주만 혜택이에요. 아니, 지주만 혜택이라니 무슨 얘기냐? 소장농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얘기냐? 아무런 혜택이 없죠. 왜? 이건 전세입니다. 땅 가진 사람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결을 가지고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완벽한 퍼펙트한 소장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동네 분들 몇 개월 가졌다? 빵개월 가졌어. 근데 올해가 무슨 해였냐? 중하년이라고 합니다. 중하년. 중하년이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하하, 하중, 하상, 중하니까. 자, 4, 6, 8, 10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자, 1결당 10도 내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동네 분들은 빵결 가서 빵 곱하기 10에서 자, 영정법. 자, 그래갖고 원래 빵돌 냈었죠. 아니, 영정법 하기 전에도 빵돌 냈었죠. 안 냈었습니다. 저는, 아니, 여러분들은 1000결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만두를 내요. 배고파지네요. 만두를 내야 됐죠. 왜? 1000 곱하기 10은 만이니까. 만두를 내야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야, 이제 뭐 중하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평년이 들던 흉년이 들던 1년에 1결당 4두만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꿉시다. 자, 이제 1결당 4두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동네 분들 행복하시겠죠? 빵 곱하기 10에서 빵 곱하기 4로 빵에서 빵으로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줄긴 뭐가 줍니까? 안 줄었지? 낼 게 없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원래 올해가 중하년이었더라면 자, 만두를 내야 됐었는데 어떻게 내냐?
1결당 4두만. 그렇다면 4,000두만 내면 되죠. 그렇다면 어때요? 무려 6,000두의 절세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주만 혜택이에요. 소장농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율을 줄여줬다는 이유로 잡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잡세 비율이 오히려 영정법의 1결당 4두보다 더 많아.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됐냐 여러분들. 이 잡세는 소장농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정법에 의해서는 농민의 부담은 줄어들 게 없습니다. 별로. 땅이 없는 농민이라면 오히려 늘어나요. 자, 그에 비해서 대동법은 효과는 분명히 컸어요. 근데 이왕 없어지면 깔끔하게 없어지면 좋잖아. 상공이라는 건 늘상 내는 건 없어진 거 맞습니다. 이건 좋았어요. 매년 내던 공물은 없었어요. 하지만 특별할 때 내는 별공하고 임금 밥상으로 올라가는 진상하고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농민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균역법. 이건 잘못 찍었습니다. 뭘 잘못 찍었느냐. 이 집은 2필씩 내도 별 부담 없는 집이에요. 원래는. 왜? 2필씩 내도 정확하게 내게 한다면 몇 필만 내면 되는 거니까 4필만 내면 되죠. 2인분. 근데 국가에서 발표해서 나누기 2는 하든 7 그러죠. 4 나누기 2가 7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백골징법 없어지지 않았죠. 환구첨정 없어지지 않았죠. 진짜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그거에 대한 개혁 내용은 없었다. 워낙 영조의 뜻이 강경했기 때문에 잠깐 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부터 다시 이런 비리가 부활하게 되죠. 그러니까 농민 부담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4 나누기 2가 7이 되는. 왜? 1, 2, 3, 4, 5, 6, 7. 알겠습니까? 이런 비리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여기는 4도. 여기는 12도.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 2도. 이건 원래가 이건 전세입니다. 갑자기 목이 가네요. 여러분들. 전세입니다. 전세라면 땅을 가진 지주만 부과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왜? 아무래도 지주랑 소장농이 계약할 때는요. 여러분들 지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역할 해보죠. 제가 지주예요. 여러분들이 소장농입니다. 딱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소장농 전례만 딱 잘라주고 그 다음에 세금 다 내고 하면 난 뭐 먹고 사냐. 좀 그렇지 않냐? 계약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여러분들 아니 근데요 저기 전세는 원래 지주님께서 내시는 그래? 넌 다음에 보자. 계약은 무슨 놈의 계약이야. 다음에 보자 했는데 또 딴 사람이 뭘 합니까? 그냥 제가 내게 그렇지. 내가 너랑 계약할게. 바로 뭐냐. 지주들이 이 4두, 12두 이 2두라는 전세를 누구한테 미루기 시작한다? 바로 소장농한테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농의 부담은 줄어들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 그러니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나오긴 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됐다 못했다, 못됐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고대부터 해갖고 어디까지? 이 조선 후기까지 몽땅 다 세금제도 수치체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해놓으시고 요걸 읽을 수 있다면 한 문제는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정리했으니까 잘 보시고요. 일단 이걸 지워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주제였죠. 다른 거 아니라 수치체제였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이제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가해 시행 과정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와 같이 가해 제도가 확대 실시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갖고 나와 있는데, 자, 시작이 경기도. 자, 경기도에서 광해군 주기년 1608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이 된 게 숙종 34년 1708년이에요. 몇 년 걸렸어요? 정확하게 100년 걸렸습니다. 이 법 하나 시행하는데. 자, 100년 걸린 법이라면 여러분들 무슨 법인지 알고 있죠?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 왜 100년이나 걸렸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누가 반대해서? 권력을 가진 양반 지주가 반대해서. 왜 양반 지주가 반대했냐? 원래 공물 공납은 무슨 세였는데? 호구세였는데 무슨 세로 바뀌었다? 전세로 바뀌었다는 게 전세. 그렇다면 여러분들 찾으십시다. 자, 가는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징수했고 여기서 이미 무엇이라는 거 기억에서 이미 대동법이라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반대한 건 없습니다. 과세 기준도 가오에서 여러분들 과세 기준도 가오에서 토지 결수로 바뀌어 여러분들 바로 지주의 부담이 늘었다. 그러니까 양반 지주는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은 니은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하게 되고 토지를 가진 농민들은 1결당 쌀 12도를 처음에는 16도를 납부하게 되어 종전에 비해 가벼워졌다. 농민들은 가벼워졌다. 이건 뭐 특별히 양반지주가 반대할 이유는 못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토지가 없거나 영세한 농민은 일단 이 부담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또 쌀을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포, 목, 전 등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의 급납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여러분들 다 맞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건 바로 무엇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린 문장을 찾는 건데 여기선 틀린 문장을 찾는 게 아닙니다. 왜 양반지주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찾으란 문제여서 오히려 많이 헷갈려했던 분들이 꽤 있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대동법에 대한 이해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자, 밑줄 그은 이 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영의정 김상철의 아래기를 이 법을 시행해 온 지 이미 30여 년인데 법이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 13만에서 14만량에 이르던 어염세가 여러분들 어염세란 말이 나왔어요. 어장세와 염세가 되겠죠. 자, 지금은 8, 9만 량이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대왕께서 자, 선대왕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정조예요. 정조의 선대왕이라면 영조가 되는 것이고 영조 때 어염세가 들어갔다면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균역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균역법에 대한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상공과 별공으로 나누어 거두었다. 여러분들 균역법이라면 기억하죠? 이건 군역에 관한 겁니다. 균역법은. 자, 근데 상공과 별공에 관한 거라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됩니까? 공물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를 기준으로 공물을 징수했다. 여러분들 역시 이거가 되니까 공물에서 토지. 자, 호구세에서 무엇으로? 전세로 바꿨으니까 이건 바로 공물하고 관련된 대동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당 안 됩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했다. 여러분들 이건 조세요, 조세. 자, 군역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에 결작미를 여러분들 결작이라면 균역법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1년에 한 필로 줄여준 대신에 그거 보완책으로 선무공간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 결작미, 그리고 하나다가 어장세, 선박세, 염세를 국가 수입으로 돌려놓는다. 그러니까 요거 맞네요. 균역법하고 관련된 거. 토지 비옥도와 풍용 정도에 따라서 조세 액수를 여러분들 조세에 관련된 거고 이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에 관련된 거죠. 조선전기.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이 되는 건 4번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 수치체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정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 이 부분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경제에서 한 부분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꽤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근세에서는 제가 토지제도를 한꺼번에 정리해드렸던 적 있죠. 이런 수업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수업이고 한 번 제대로 들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또 한 번 강하게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완전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번 강좌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